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내일까지도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주식장은 뭐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이제 미국의 전 거래일이 굉장히 또 좋지 못한 등락률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엄청난 큰 폭으로 폭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조정폭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2.2%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에서는 뭐 추세상 완전 또 방향을 전환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또 와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횡보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뭐 약간 20선 하회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쪽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WTI 원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나스닥 인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달러 한 10 후반에서 11달러 때 한번 언급드렸고 13달러쯤에 한번 언급을 또 드렸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벌써 한 19달러 정도 찍고 내려와서 18.3 요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등락률은 제가 말씀드렸죠. 등락률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은 요거에다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에게 결국에 수익으로 돌아오는 그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건 맞지만, 그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떻게 자리를 잡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가벼우니까, 다른 그 선물에 비해서 가벼우니까 나스닥을 인버스를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벌써 요만큼 또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만 해도 아까 고가까지 한 5.6% 정도 되네요. 뭐 지금 요 정도 폭을 한 4%대 5%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 2배짜리고요. 나스닥 100 ETN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도 저희가 일부 해지 전략으로 좀 편입을 해 있고, 요것도 전거래일에 이제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완전 바닥 구간이잖아요. 그쵸? 항상 거의 바닥에서만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이날도 바닥이 맞지만 뭐 이날은 사실 우리가 시장이 더 빠질까라는 고민을 저는 뭐 저때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고점은 맞고 부담스러운 자리에 맞는데, 저기서 우리가 또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 때는 좀 애매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좀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전 거래일이고, 오늘 시가부터 4% 이상 5% 가까이 띄워주면서 이제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드 번호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70044를 가지고 매매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또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보시면 여기에서도 시장 언급 좀 했었고요. 여기서도 언급했었고, 원유, 그리고 황금 연휴 기간에 꿀 수익 가능한 종목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 나스닥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렸었고,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면 100%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후회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원유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청만 하셨어도 지금 꽤 큰 수익률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궁금해 하세요. 뭐 종목이 어떻고 시장이 어떻고, 사실 이런 거 많이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그냥 돈 되는 거, 이게 내가 가장 발바닥에서 살 수 있는 거 어떻게 사면 되냐, 어떻게 팔면 되냐, 어떻게 수익 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뭐 시장이 어떻고 뭐 이런 것까지 굳이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매매한 내용들, 매매한 종목들을 그러면 언급해드리면서 어떻게 매매를 했고 어느 자리에서 매매를 했는지, 왜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보면은, 일단 오늘 소프트센, 이 종목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을 드렸고요. 이거 벌써 지금 세 번째 매매했습니다. 세 번째. 자, 보세요.
야, 이거 뭐 어디서 매매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올라 버렸는데 어디서 매매를 하라는 거야? 리스크가 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단타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봉 차트를 놓고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이제 딱 보면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중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1차 매수를 했고요. 그쵸?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라고 했어요. 이중 바닥이잖아요. 두 번째 바닥.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지금 종가를 매팅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됐습니다. 전일 종가에 매팅했는데 사실 아침에 좀 눌려서 지금 매도를 할까 하고서 기준을 잡아놨던 금액이 2,000원 부근이었거든요. 이렇게 2,000원 부근. 근데 다행히도 좀 30원 덜 빠져가지고 일단 손절은 안 했던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1차, 2차 매집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베팅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서 팔고 해서 판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해서 수익을 계속 냈던 종목이에요.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이 타점 공부하시는데 제가 영상 다 올려드렸어요. 그쵸? 그 영상 보시면 너무 쉬워요. 이 차트를 딱 이렇게 펼쳐만 놓고 봤을 때 정말 쉽습니다. 다 돈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쵸? 다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보조지표 여러 개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는 이 스토캐스틱 안 띄우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어요. 저도 사실 많이 안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단기적인 바닥 잡는 거에 대해서 좀 보탬이 되시라고 제가 이제 이거 항상 띄워놓고 이제 영상을 좀 녹화를 하는 편이거든요. 소프트센 뭐 지금도 좀 올라주고 있네요. 뭐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비케어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유비케어 신고가 계속 찍고 있으니까 이 종목 이 종목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라. 자, 여기 있죠. 유비케어 여기다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신고가 종목 매매법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날 이렇게 신고가 찍고 저게 무슨 매매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팔자리지. 이날 이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녹화를 했거든요. 여기서 매매 방법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스캘핑밖에 칠 게 더 있습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8,000원 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000원 위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 요만큼, 8,000원 위에, 자, 요만큼 자리에서 수익 실현 일단 한번 하시는 거고요.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빼고 딱 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매도를 한번 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되, 이것도 분봉으로 쪼개보면은 저희는 이제 어디서 매매를 했냐면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어요. 왜? 여러분들 자꾸 제가 차트 보고서 맨바닥만 짚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너무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여기서 매수했을 때 손절 어디서 하면 돼요? 60선 이탈하면 컷하면 돼요. 그쵸? 60선 이탈하면 컷하면 되는 거고, 바닥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수익 나잖아요. 그쵸? 거의 한 9%, 10%, 저희는 이제 9%에서 10%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이렇게 쉽잖아요. 그냥 바닥만 찍어놓고 여기 매수하면 되고요, 여기 매수하면 되고요, 여기 매수하면 되고요. 아니에요. 저 이런 자리에서 매수 안 해요. 매매 안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해요. 왜? 쉽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기 쉬운 거, 스토캐스틱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언급 드리잖아요. 그쵸? 단기적인 파동도 마찬가지고 파동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조지표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고요. 쉽게 접근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만들고 있는 이런 자리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눌려주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신풍제약 같은 거, 파미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풍제약도 말씀을 드렸어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파미셀은 계속 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구간들이, 이 자리들이 계속해서 간을 보고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상단부 중간 이상 상단 부분에서 계속해서 상방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 차트 요 구간대들에서는 어떻다? 저점은, 자, 바닥은 일정한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점점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는 위든 아래든 어디든 무섭게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는 무조건 오늘 간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무조건 간다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어요. 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에 달렸어요? 차트도 차트인데 뭐에 이제 좀 중요성을 둬야 되냐? 당연히 램데시비르죠. 램데시비르가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얘가 가고 말고가 정해지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하지만 차트는 선반영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위일지 아래일지는 몰라요. 이건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 지금 이 위치에 왔을 때는 얘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파미셀보다는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저런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저 녀석이 먼저 좀 크게 갈 수 있는 만큼 제가 또 크게 빠져버리면은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리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적은 거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불확실성 중에 좀 그래도 베팅을 해볼 만한데 리스크는 좀 적은 거, 그래서 이제 신풍제약을 저는 선택을 한 거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이렇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자, 기존의 바닥권 여기 말고요, 요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여기서 좀 횡보를 해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바닥 확인하자고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 신풍제약 16,500원 부근 매수 가능, 반드시 소액입니다. 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비중은 무조건 5% 이하로 가져가십시오. 바닥은 맞으나 재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좋다고 바닥이라고 사지만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서 매매를 했던 거고요.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22% 정도까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거의 종가 베팅 개념으로 이제 여기에 베팅을 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수익을 또 보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넥슨GT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거래가 크게 한번 터졌죠. 자, 보세요. 엄청나게 크게 터졌습니다. 거래가 크게 터졌고, 윗꼬리가 이렇게 긴 거는요, 지금 여기 위에 굉장히 또 상단 부근이잖아요. 그렇죠? 이 매물대도 마찬가지고, 요런 매물대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녀석이 이제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돼요. 신규 매집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을 때는 위에 물량들이 조금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꼬리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고 거래가 강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요날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조정 나오죠. 그쵸? 오늘 조정 나오죠? 아까 유비케어 같은 거 보셨죠? 이렇게 크게 갔다가 조정 맞고 상승해 주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갔다가 지금 조정 중이에요. 하지만 5일선은 어때요? 탄력이 지금 굉장히 강하죠? 유비케어 5일선 탄력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갔죠. 이런 식으로. 자, 넥슨GT 같은 경우에 그래서 30분 봉을 한번 봅시다. 지금 계속해서 뭐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캔들, 여기 이제 이 캔들, 하락을 보이다가 십자형 캔들을 만들면 뭐다? 이게 이제 추세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하락 중에는 상승으로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캔들로 해석할 수 있고요. 상승 중에 저렇게 도지형 캔들이 뜨면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7,000원 부근 정도, 7,000원 밑에서 사면 더 좋고요. 7,000원 부근 정도고, 손절은 한 3%, 5%대만 잡아도 요 단기적인 추세를 완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구나 해서, 제가 봤을 때는 60선이 지금 6,960원이잖아요. 6,960원이니까 그냥 7,000원 밑에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못 지킨다 하면은 뭐 안 사거나 잘라버리면 되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7,030원에서 7,100원 사이는 그래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60선 이탈하고 60선을 다시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잘라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꼭 그리고 7,100원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이 어떻게 자리 잡냐에 따라서 또 매수를 하는 그런 타점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골든 크로스는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침체 구간을 좀 이제 좀 해소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너무 좋은 차트고 너무 이쁜 차트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방으로 간다는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하기는 좋은 타점이지만 상방으로 갔을 때 전략, 하방으로 갔을 때 전략을 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방으로 빠질 때는 이제 60선을 하회하게 되면 60선을 지키지 못하고 또 줄곧 하락을 해버리면은
3%대에서 5%대에서 손절을 해버리면은 손실은 최소하고요. 여기서 지키고 다시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못해도 다시 8,500원 부근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8,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니까 그러면 뭐 어쨌든 또 수익은 또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고, 그래서 매매하기엔 좀 괜찮은 자리다라는 걸 언급을 한번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추천 종목 이제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 시기가 되면요,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여름 계절주잖아요. 슬슬 폭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름 종목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은요, 뭐 배럴이라든지 오늘 이제 좀 어느 정도 거래가 붙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파세코, 신일전자, 위니아, 딤체,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배럴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면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지속 상승 중입니다. 뭐 자산 대비 부채율도 적당하고요. 아주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다 재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배럴 같은 것도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존에 이거 코로나 맞고 나서 그만큼 지금 회복을 해줬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어떤 여름의 이슈에 대한 탄력을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일단은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볼만하다. 자, 그 다음에 파세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세코도 보시면 매출도 괜찮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크게 작년에 한번 터져줬고, 자산 대비 부채율도 굉장히 우량하고요. 전체적으로 얘도 재무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름 계절주들이 재무들이 굉장히 또 다들 깔끔해요. 그리고 파세코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찍어 버렸어요. 또 맞죠? 이렇게 신고가를 찍어 버렸기 때문에 요런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으면 이제 앞으로 13,200원대는 좀 지켜주면서 얘가 상방에서 하회할 때, 상방에서 좀 머무를 때 우리가 또 분봉으로 쪼개서 타점을 노려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잘 갖고 계시면요, 관심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이 네 종목들 잘 가지고 계시면 이제 또 추후에 제가 매매 기법 소개해드린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또 매매 활용하시면 분명히 또 큰 수익 옵니다. 얘네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알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좀 놓고 지켜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법들 되게 단순하죠. 그런 기법을 가지고 매매 타점 잡아서 매매하시면 또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매번 길어지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번 영상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밑에다가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종목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다 라는 거 한번 언급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관심 종목에 편입하셔 가지고 모니터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WTI라든지 나스닥 인버스, 그리고 이렇게 수익 봤던 종목들 렘데시비르까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모든 종목들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모두 다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다 챙겼던 종목들이고요. 같이 함께 하시는 VIP 회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다 수익을 챙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또 좋은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영상 종료하기 전에 꼭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한번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